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기말고사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지난번보다 좀 어렵죠. 중간고사 범위보다. 네,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랑 소개를 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려워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암기할 게 많죠. 네, 암기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암기하는 건 이 단원이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2학기 때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대신 어려운 거는 비슷할 거예요. 2학기 때도. 자, 이번 단원은 암기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복잡하게 푸는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좀 풀면서 그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가 다 정복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질문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질문들 선생님이 한 방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다음 동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개념 완성에 나오는 것 중에 선생님 이거 교과서에서 안 배웠는데? 교과서에 없는 건데 이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그런 거. 지금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딱 하나 빼고는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개념 완성이 있는 것 중에 빼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개념 완성 있는 거니까 다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교과서 다 있어요.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문제도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도 없고 다 풀어보셔야 돼요. 네, 어려운 문제 많죠. 네, 주로 하는 질문은 요거 좀 보겠습니다. 요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선생님 교과서랑 내용이 달라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하고 X를 해놨던데 아니에요. 교과서랑 내용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구분하는 기준을 뭐부터 구분했냐라는 것 때문에 그 분류하는 기준 자체를 뭐부터 적용했냐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지 같은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거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이렇게 빌겨줬어요, 선생님이. 자, 얘들아, 구심성, 그리고 연합신경, 구심성신경, 연합신경, 원심성 신경 중에서 요 가운데 거는 중추신경이고, 구심성과 원심성은 말초신경이야. 그러면은 말초신경은 어떻게 구분되게? 말초신경, 구심성, 원심성을 했으니까. 구심성, 원심성을 다시 구분해보자. 이 원심성 신경은 체성과 자율로 구분하네요. 구분하는 기준은 기억나죠? 네, 뇌 그 중추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으면 체성입니다. 중추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감각을 전달해 주거나 그러니까 뭐 뜨거워요, 차가워요, 빨간색이에요, 흰색이에요 뭐 이런 거 전달해 주는 당연히 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신경도 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체성입니다. 그리고 운동신경 같은 경우 마찬가지. 첫 번째 손가락 접으세요, 두 번째 손가락 피세요. 이거 당연히 대뇌의 지배를 다이렉트 하는 거죠. 대뇌뿐만이 아니라 중추의 지배를 받으면 전부 다 운동신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무릎 반사하는 거 당연히 네, 운동신경, 체성신경입니다. 자율은 뭐냐면 주로 내장기관에 있어가지고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내장 알아서 소화 잘하고 있는데 야, 소화를 좀 더 잘해볼까? 촉진하는 거. 또는 소화 너무 빠른 것 같아. 소화 좀 천천히 해보자. 억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관리만 해주는 개가 자율신경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신경도 체성 자율로 구분하자면 체성신경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개념완성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사랑 개념완성. 자, 개념완성에 가니까 그렇게 적혀 있네요. 개념완성에 여기 보니 체성신경이랑 자율신경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체성신경도 감각신경, 운동신경 나눠진다. 우리가 요거는 구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 세 개는 묶어서 네, 원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과서에서는 쌤이 이거를 먼저 분류해 준 것 뿐이에요. 알겠죠?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주로 한 질문도 선생님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탐구활동도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거 당연히 억제한다. 미안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기능도 나와 있잖아요. 기능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만약에 문제에서 이 제목 안 나오더라도 생긴 거 보고도 너희 풀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한다고 했지? 교감신경은 어떻게? 네네네네네 요거요. 시냅스를 기준으로 해서 신경절 이전 신경이 짧은 거, 절전 뉴런이 짧고 절후 뉴런이 길어.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를 기준으로 반대로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절전 뉴런이 길고 절후 뉴런 짧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절전 뉴런 길고 절후 뉴런 짧고 얘는 절전 뉴런 좀 길고 절후 뉴런 좀 짧고 그죠? 끌어내서 쓴다고 좀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길이 보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좀 특징이 있는데 잘 보시면 척수의 중앙 부분에서 다 뻗어나오고 있어. 누가?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은요? 중앙에는 없어요. 없고 어디냐면 여기 연수라든지 중능간내라든지 끝에
여기 있고 여기 보여요? 네, 끝에 촉수 끝부분 양 끝에서 나오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 학평에 보면은 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뻗어나오는지에 따라서 교감신경인지 부교감신경인지 찾는 게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금요일 오늘 프린트를 나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문제 풀다 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해서 풀어보시고 잘 안되면 선생님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요 탐구활동. 이 탐구활동은 무릎 반사의 과정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퇴근이 갑자기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근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갑자기 수축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여기서 척수가 명령 내렸을 때 온 거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해가지고 대퇴근 수축해서 다리가 들려 올라갔다. 여기는 그러면 이완돼야죠. 이완되는 거 누가 시켜주지? 흉추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수축하는 것도 시켜주는 거고요. 이완하는 것도 이게 수축을 억제해야지만 이완되거든요. 물론 이완은 이 대퇴근이 수축하고 올라가면서 요거 넓적다리 뒤쪽 근육, 넓다리 뒤쪽 근육은 이완이 될 건데 이 이완도 위에 거가 위에 거가 수축이 돼야지만 이완이 되는데 이 수축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척수가 관여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당연히 이 내용들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되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거 안 배운 내용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해야 돼요. 다. 뭐 이런 거? 선생님 교과서에 안 배웠는데 배웠어요. 교과서에 있었는데 선생님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죠. 외우지는 말고 만약에 그 문제 이렇게 나오면 풀 수는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앞뒤가 구분이 안 돼 있네요. 네, 앞뒤가 구분이 안 돼서 이거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앞뒤가 구분이 돼 있는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문제 전부 다 문제로 우리가 안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기 나온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다들 풀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풀어보세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는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같이 이걸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이 주 2회다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 따로 문제 풀어드리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선생님도 주말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힘내가지고 열심히 풀어가지고 공부를 더 잘하는 걸로. 네. 이게 뭐야.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 있다. 이거. 예, 여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근수축의 에너지원. 이거 선생님 공부해야 돼요? 교과서에 없었는데요? 네, 교과서에 있었죠. 어디까지만 썼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ATP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ATP가 필요해요. ATP를 필요로 하는데 ATP는 보통 근육에 약간 저장이 돼 있거든요. 아주 소량 한 몇 초 정도 쓸 정도. 그래서 ATP가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그거 써요. 그냥 근육 수축할 때 근육 속에 저장돼 있을 때 ATP를 그냥 씁니다. 쓰는데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포호흡을 해야지. 세포호흡해서 ATP 만들어낼 거예요. 세포호흡을 할 거예요. 근데 세포호흡은 사실 좀 느린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세포호흡의 재료인 산소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끌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좀 느린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이렇게 산소 가지고 호흡을 하기 전에 다른 애를 좀 이용을 먼저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걸 쓰게 돼요. 한 30분 이상 운동하게 되면. 마라톤 선수 산소 공급 많이 하기 위해서 혈관 발달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근데 그 전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면 이 세포호흡을 무산소 호흡으로 해요. 무산소 호흡. 포도당을 무산소 호흡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젖산이 나오게 되겠죠. 자, 어디까지 했죠? 선생님 잠깐 누가 오는 바람에. 자, 여러분들 그 세포호흡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걸 해요. 포도당이 무산소호흡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젖산이 만들어낸 게 발효죠. 네,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요. 포도당이 젖산 발효를 하면서 요렇게 ATP가 생겼네. 네, 이것도 무산소호흡, 세포호흡이잖아요. 네,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ATP를 얻어서 이거 가지고 근육이 쓰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른 건 뭐냐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크레아틴을 분해하면서 또다시 ATP를 얻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만약에 문제 나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크레아틴 인산도 가능하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글리코젠 분해해서 포도당 분해를 세포 산소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무산소호흡으로도 ATP 얻을 수 있구나. ATP 얻는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 위주로 아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문제 제시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학력평가나 이런 데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외우지 않더라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뒤에 문제들도 다 풀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알고 푸는 문제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 많이 나올 건데, 뭐 애들이 이런 거 보고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계산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죠? 길이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축이지. 그리고 길이 줄어드는 거,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것도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기억나죠? 네, 요거 각각 호르몬들 기능 암기를 좀 해주세요. 분비되는 기관도 좀 암기해 주시고요. 우리는 혈당 증가하는 호르몬, 감소하는 호르몬, 글루카곤, 인슐린 배웠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 증가고 에피네프린도 혈당 증가더라. 혈당 증가하는 거에 관여하는 호르몬 여러 가지 있네요. 이걸 다 암기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당연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 절대 못 풀어요. 문제에 가시면 이 호르몬들 양 조절되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에 가셔가지고 암기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당연히 안 풀리지. 문제 푸는 능력을 안 길렀으니까.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거 배웠어요. 체온 조절 배웠는데 교과서에 내용이 좀 많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덕지덕지 막 적어줬을 거예요. 그게 좀 귀찮으니까 보면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그림 동그라미 치는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딴 거 다 중요한데 이 그림을 보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네, 내용이 알다시피 조금 생략되어 있죠. 요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면서 또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어려운 것들도 풀어보고, 쉬운 문제는 당연히 안 풀어드립니다. 쉬운 문제까지 풀 시간 없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뒤에 풀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들 보기 힘들 건데 같이 나중에 정리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에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문제 푸시고 그 다음 동영상 올라가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 선생님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이는 좀 이따 봐요. 안녕.